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는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한번 이제 여러 시험에 인용한 적이 있고, 그래서 얘는 자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건 얘예요. 정착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가게 되면 27페이지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여기 정착물 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먼저 시험에 나왔던 거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애들은 토지에 다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토지에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가장 초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독립된 거로 간주된 애들 대표적인 것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건물을 하나 적어요. 왜? 독립된 거 뭐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물 하나 불러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그 다른 걸 달라 이거예요. 다른 거. 건물 말고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여간 여기 어디선가 우물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여기까지 전달은 안 되는 거예요. 오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우리가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산에 나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불러놓고 거기다 이름표 이런 거 부착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별도로 소유관계를 표시한 거 아니에요? 걔만 별도로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매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아니, 여기 땅에, 여기 속해 있다고 그래서 다 이게 땅 소유자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얘들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저당권의 대상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임목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잠깐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제가 민법 선생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쉬는 시간에 민법 선생한테 전화해서 읽을 거예요. 오늘 통화를 읽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있죠. 민법에서 또 배우셨죠.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독립된 게 아닌 게 뭐냐라고 해서 답으로 나왔던 게 국어였다고요. 국어 뭔지 아시죠? 국어 뭐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 아니에요. 도랑.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도랑은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뭐로 간주한다? 일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담장, 도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일부로,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과 그렇지 않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출제자들이 요 관계만 갖고도 4-5번을 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낸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고 돼 있고 이 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 동산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이라든가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이런 거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그죠? 임시로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나무. 수목원에서 나무 팔 때 화원에서 임시로 심어놓는 애도 있죠. 영구히 거기 존재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이게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뭐였겠어요?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 그러면 얘네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뭐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동산을.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보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겠어요. 그죠? 그 훈련이 되려면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봐야지 자꾸 이게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선생님이 그냥 마무리 잘 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그럴 때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면 그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시험 끝나면 합격이 예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있고 불합격이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울한 장소가 있어요. 그죠? 어디로 갈 거예요?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제한적이에요. 그죠? 할 게 뭐 있겠어요? 아니 그 학원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어. 그 인간들을 만난 게 잘못이었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탓은 안 해요. 야, 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다? 정착물에서 독립된 것과 일부를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고 동산과의 구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하단을 가면 양가로 4번에 동산이라고 있죠. 과시층 쭉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 페이지, 왼쪽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영미법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우리 민법하고 일본 민법은 독립된 거로 봐요. 근데 영미법은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고요. 건물은 토지에 속해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 부착되는 각종 설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설치된 에어컨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걔네 기준인 거예요, 걔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까지 2번밖에 쓰질 않았어요, 이거.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낼 때 써요, 안 써요? 써요. 또 시험에 나왔다는 근거를 들어서 가끔 한 번씩 내요. 틀려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착물이 영문상에서 픽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얘기하는 정착물의 의미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얘네가 얘기하는 정착물이라는 거 뭘 얘기한 거예요? 정착물. 힌트. 지난번에 욕조 갖고 설명했어요. 욕조. 자, 여러분들이 건축 재료 상가 앞에 여기 만약에 욕조가 있잖아요. 얘는 동산이라고요. 그죠? 근데 얘가 이동해서 여러분 집 주택 있죠? 여기 욕실에 얘가 가서 딱 부착이 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분리된 동산이라고요. 분리된 동산인데 얘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서부터 뭐로 바뀐다?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욕실에 설치된 욕조 있죠? 이사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걔는 매매 대상이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겠어요?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지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왜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구별을 해줘야 된다? 얘네가 중개 대상인지 아닌지, 감정평가의 대상인지 아닌지, 얘네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정착물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산하고 정착물을.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중개사니까 중개 대상 여부를 뭐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얘네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네 가지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착된 애 있죠? 부착 방법이라고 박스에 있잖아요. 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을 주면 뭐예요? 정착물인 거예요. 그래서 욕조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형광등 같은 애들은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면 동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기능적인 면에서 효용에 지장을 주면 걔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여기 형광등 다 뜰 수 있죠. 얘가 없으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야겠죠. 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원이 정전이 될 때가 있어요. 여름에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정전이 확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때 얼굴 표정이 아쉽다는 표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선생님이 일찍 끝내줄 텐데 갑자기 불이 들어왔을 때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학원이 다 비슷해요. 모든 학원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그거 가지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건물이나 위치의 용도 맞춰서 제작된 것들 있죠. 걔들은 움직일 수 있더라도 물어봐요. 정착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갖고 설명했었죠. 여러분 집 열쇠 있죠. 여러분 집 자물쇠만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면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의 설치 의도 있죠. 원룸 주택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걔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뭐? 정착물이잖아요. 원룸의 임대 가치를 높이게 설치한 거네요. 그죠? 세를 잘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이 매매가 되면, 원룸 주택에 있는 매매가 되면 에어컨은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가죠. 포함해서. 근데 집에 설치된 거는 생활의 편의에 설치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사자 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자가 설치한 건 뭐라 본다?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전월세 들어갔을 때 컬텐 블라인드 칠 수 있죠. 이사 갈 때 뛰어가요, 두고요? 뛰어가잖아요. 가사 정착물. 그 다음에 1층에 약국 같은 경우 있죠. 약국에도 진열대 있어요, 없어요? 약국 영업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약국이 이전하면 진열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 정착물. 그 다음에 남의 땅 빌려서 농지 경작할 수 있죠. 그럼 경작을 편리하게 해서 주변에 임시, 예를 들어서 농막이라든가 창고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농업 정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거기 하나 나온 거예요.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동산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26페이지에 가시면 박스에 자, 우리 협의회 부동산 했죠?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광해 부동산이에요. 그죠? 광해 부동산은 협의회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자,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엄밀히만 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포인트잖아요. 출제할 때 이게 그 여기는 광해 부동산은 뭐가 포인트겠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의 준부동산 있죠? 준부동산. 자, 얘는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죠.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가 재단을 구성한 이유가 뭐예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얘만 대상으로 하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넓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게 되면 소유권 및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시험에 간단히 칠 때는 얘는 소유권 및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데 얘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면 틀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얘가 등기로서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고 등록으로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네? 나중에 이제 유학집 안에서는 이제 그거로 거기도 우리 교재도 돼 있잖아요. 등기로 공시하는 물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도 시험에 인용이 됐으니까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출제할 때마다. 그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8페이지 여기까지 해줬고 잠깐 쉬었다가 29페이지서부터 이어서 해보죠.